사회적 갈등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시위나 파업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런 시끄러운 충돌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야, 시작부터 문장이 아주 그냥 세죠? 데모는 무식할 때 하는 거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시위라는 개념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주장의 속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목이 볼모가 된 사회입니다. 이 자료는요, 사회에서 어떤 갈등이 딱 터졌을 때만이죠. 그 싸움판 한가운데에 끼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라고 꼬집으면서 시작해요. 이 구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쪽에서는 자기들 목표를 이루겠다고 싸우는데 그 과정에서 정작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은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중을 위한다는 그 명분이 오히려 대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자료에서는 언론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때가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더 자극적으로, 더 편향적으로 보도하면서 상황을 그냥 걷잡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식의 싸움이 계속되면 그 끝은 뭘까요? 결국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고 시민들은 인질이 되고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한마디로 이 게임에는 승자가 없어요. 모두가 지는 싸움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건 결국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왜 시위라는 방식은 계속해서 사용되는 걸까요? 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이 이어집니다. 이 방법이 왜 구시대적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모두에게 손해인 방법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까요? 정말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자료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호하고 직설적입니다. 이게 무식한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라는 건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정보도 부족하고 소통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던 그냥 옛날 시대의 낡은 유물일 뿐이라는 거죠. 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이런 식의 갈등 표출은 그냥 무지한 걸 넘어서서 국제사회에 나가면 나라 망신시키는 후진국형 행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점만 신랄하게 비판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대안은 뭘까요? 드디어 세 번째 파트에서 그 구체적인 해결책, 바로 기자회견 해결책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이 해결책의 핵심,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 3단계 공개 사이클인데요. 한번 보세요. 첫째, 어떤 단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그럼 정부 관련 부처가 그걸 받아서 또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설명하면서 응답을 하죠. 그리고 셋째, 이 과정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개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간단하고 투명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방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복잡한 문제를 질질 끌지 말고 딱 두세 번의 공개 토론으로 깔끔하게 끝내자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힘겨루게 할 시간에 논리로 승부해서 빨리 결론을 내자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시스템이 가져올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국민이 심판대에 서다. 이제 권력의 무게추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심판관이 누구냐? 바로 국민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모든 사회적 다툼의 최종 심판자가 되는 것. 이야말로 권력이 몇몇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광장으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정보가 흐르는 방향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단체와 정부가 서로를 향해 고함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둘 다 국민이라는 심판을 앞에 두고 마이크를 잡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옳은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만 하는 거죠. 바로 이 말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처가 잘못하면 부처를 혼낼 거고 조직이 잘못하면 조직을 혼낼 거다. 누가? 바로 국민이. 그러니까 국민이 판사이자 배심원이 되는 거예요. 정부든 단체든 이제는 국민의 그 날카로운 눈앞에서 직접 평가받고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그려내는 미래, 그 새로운 사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걸까요?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 시위가 아닌 담론으로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안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에서 끝나지 않아요. 정부가 나서서 이 기자회견 해결책을 사회 갈등을 푸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아예 못을 박고 더 나아가서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파괴적인 시위는 막아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파업과 시위로 얼룩진 낡은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공개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대립의 문화에서 대화의 문화로 넘어가자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이 자료가 그리는 비전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파괴적인 시위는 없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힘이 아니라 지혜와 논리로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 참 이상적인 모습이죠? 물론 이거 누가 한 말이냐 하고 출처를 문제 삼는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 자료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천공이 시켰든 쥐새끼가 시켰든 세상에 바른 게 나왔으면 그걸 가져다 쓰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만 보고 판단해 달라는 거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제안,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끄러운 시위 대신 투명한 공개 토론으로 사회 문제를 풀자는 이 아이디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온갖 정보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진정으로 공개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라는 게 가능은 한 걸까요? 그 모습은 대체 어때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